그 사고 날 거를 감지를 못하고, 그죠? 집에서 막 이렇게 정리정돈이라든가 옷장 정리를 전날 한다든가, 아니면은 갑자기 안 하던 짓이죠. 안 하던 짓. 평소에는 정리정돈 안 하던 사람이 가방을 또 챙겨 놓는다든가, 아니면은 뭐 식탁을 좀 정리해 놓는다든가, 아니면 설거지를 밀린 걸 막 해놓고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. 아, 청소를 안 하던 사람? 그렇죠. 안 하던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교수님. 안녕하십니까, 만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 이제는 26년이 됐고요. 네. 연초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. 네. 근데 이번 연초에 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비보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거는 네.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거지만 네. 이 선생님은 또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으신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네. 죽기 전에 사람이 이 선생님이 딱 보이기도 하나요? 그쵸. 근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제가 보이는 시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그게 좀 헷갈리긴 하네요. 우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네. 혹시 죽기 전에 사람을 선생님이 보신다면 네. 어떤 뭐 특징이 있나요? 일단은 낯빛이 굉장히 어둡습니다. 아, 뭐 피부 색깔이? 네, 피부 색깔이 굉장히 거무칙칙하게 보여요. 네, 그러니까는 그 느껴지는 게 약간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. 대부분이 그렇거든요. 그리고 약간 냄새가 특이하게 납니다. 실제로는 안 나는데. 네, 안 나는데 냄새가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. 약간 누린내 같은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돌아가시더라고요. 네. 선생님은 워낙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. 느끼실 수 있지만 네. 일반인들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죠. 사람은 죽기 전에 정리정돈을 합니다. 희한하게. 그래서 왜 돌아가시기 전에 왜 자기가 그 사고 날 거를 감지를 못하고, 그죠? 집에서 막 이렇게 정리정돈이라든가 옷장 정리를 전날 한다든가, 아니면은 갑자기 안 하던 짓이죠. 안 하던 짓. 평소에는 정리정돈 안 하던 사람이 뭐 그 가방을 또 챙겨 놓는다든가, 아니면은 뭐 식탁을 좀 정리해 놓는다든가, 아니면 설거지를 밀린 걸 막 해놓고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. 아, 청소를 안 하던 사람? 그렇죠. 안 하던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. 네, 정리정돈을 하더라고요. 거의 뭐 이건 100% 일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청소를 하거나,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고맙다거나 감사 인사를 하거나 하면 조금 의심해 볼만 하겠죠. 그거는 뭐 사고나 이런 거 포함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초연해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기 전에 느끼는 그 감지가 있는데,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기가 죽기 전에 왜 조금 사람들이 안 보이거나 그 주인이 안 보이는 곳 숨죠. 자기가 죽을 걸 감지하면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리정돈은 인간한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이라든가 정리정돈 안 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뭐 한 일주일 전에 뭐 안 찾던 뭐 적금을 찾아서 누군가를 선물을 한다든가, 그러니까 안 하던 행동을 꼭 합니다.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? 좀 뭐라고 해야 되나, 초연한 듯한 말을 하죠. 평소에는 조금 약간 싸가지 없게 말도 하고 조금 퉁명스러웠던 분이 갑자기 초연한 얘기를 할 때 좀 의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유연하기 전에 초연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받아들이는 거를 그 당연시 여기나 봅니다. 그래서 그 초연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꼭 다 초월한 것처럼 그런 말을 많이 뱉죠. 뭐 그동안 미안했다든가, 아니면은 뭐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, 뭐 이런 얘기를 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굉장히 난폭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으면 좀 의심해 볼만 하죠. 안 하던 짓을 꼭 합니다, 이상하게. 네. 그러면 선생님 또 궁금한 게, 네. 이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. 네, 급사요. 네, 그런 분들은 또 특징이 다르게 있나요? 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게 있죠. 전날 밤에 그 꿈을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꾸거든요. 그 자기가 이제 조금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. 뭔가 자기도 뭔가 감지를 하는 거죠. 위험이 다가온다든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다가올 걸 아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꿈을 꿨을 때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어두운 꿈을 꿨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아닌 곳을 여행 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. 여행이요? 여행을 멀리 가는 꿈을 꿉니다. 그러면은 돌아가시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여행이란 건 되게 좋은 건데. 네, 꿈에서 여행을 멀리 갑니다. 굉장히 멀리, 알 수 없는 곳으로. 사실 물론 모든 사람이 또 네. 생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이 돌아가시기도 하는데, 급사당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꿈을 꾼다, 네. 막을 수 있나요? 글쎄다. 급사는 솔직히 그 운명은 제천이긴 한데요. 신이 정한 영역이긴 합니다. 근데 대신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자기 운명이 아닌데 운을 좀 앞질러서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
아, 원래는 그런 짧은 설명이 아닌데도. 그쵸. 만약에 집안에 만약에 어르신인데, 젊은 친구가 먼저 갈 거를 어르신이 먼저 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. 3명이 가는 게 아니고, 젊은 친구가 가는 것을 걱정을 해서 조상에서 보내서 먼저 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. 사실 이 풀밭에 굴러도 네. 이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쵸. 그런 좀 상황, 혹은 내가 좀 꿈을 꿨거나 네.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이상한 징조를 보인다. 그쵸. 명찰을 뺏겼다거나, 아니면 자기가 이제 명찰을 갖고 있는데 명찰을 뺏겼다던가, 아니면은 그 글자가 써있는 내 이름만 지워진다던가, 이런 꿈을 꾸시기도 해요. 그런 분이 좀 선생님에게 급하게 찾아와서 연락을 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 숨겨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운명이란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인명은 제천이거든요.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비방은 없는데 일단은 뭐 신의 영역입니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렇죠. 그래서 명패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죠. 저승사자가 명패를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데려갔다. 이런 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. 근데 실제 있는 일입니다. 사실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네. 저도 좀 낯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막을 수 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100%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왜냐면 저승사자가 찾아왔다가 저승사자도 지금은 LTE급이라서 머리가 좋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많이 했어요. 그 누구네 집, 아니 김개똥 집이다. 그럼 김개똥 집이 아니라 최개똥이라고 써놓습니다. 그 문패라고 그러죠. 네. 문패를 바꿔요. 돌아가시는 거가 싫으시면 그러니까 명패를 바꾸거나 주소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그런 명패가 있다면 집주인이라면 그 주소지를 바꾸는 거죠.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외국으로 나가시는 거. 바꿀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선생님이 말한 게 운명이 아니고 네. 이제 뭐 대신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렇죠.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만 신의 만약 부름으로 가시는 거라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사실 아무래도 또 연말 연초에 또 이런 비보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. 한번 미리 알고 계시고 네. 이런 상황이 뭐 최대한 늦게 오는 게 좋겠지만 네. 미리 알고 계시라는 방면에서 또 찍어드린 영상이니까 네네. 또 외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네. 댓글 남겨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